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생태곤충원. 깜짝이야. 모두를 경악한 건 바로 신기한 파충류. 벌레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에 놀란 것인데, 사실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은 아이들에겐 학습이나 기르고 싶은 애완의 대상. 어른들에겐 징그러워 보일 수 있는 굼벵이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아이들, 심지어 만지기까지 하는데 아이들은 굼벵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애벌레들이랑 뭐 보면은 부드러워서 좋아요. 만지면. 자연에서만 보던 곤충이 관광 자원이나 애완 산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최근엔 곤충을 먹는 식품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과연 식탁에 오르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먹으면 뭔가 꺼림직할 것 같아요. 징그럽잖아요. 생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식감도 막 물컹물컹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미 다양한 식품으로 식용화된 곤충. 심지어 유엔은 곤충을 식량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할 미래 식량으로 지목했을 정도다.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서 우주 식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횡성. 이곳에 곤충으로 대박난 가족이 있다는데, 과연 가족에게 보물이 되어준 곤충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시 통제구역 속 비밀스러운 장소가 보물의 서식처? 그런데 곤충은 보이지 않고 플라스틱 박스만 가득하다. 설마 이곳에 보물이 있는 것일까? 들어오자마자 비닐 위생장갑부터 끼는 주인공. 상자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꺼낸다. 이게 보물 꽃뱅이입니다. 그들의 보물은 바로 꽃뱅이. 아무리 봐도 생긴 모양은 굼벵이 같은데 이름이 조금 낯설다. 굼벵이인데 꽃뱅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굼벵이라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름을 공모해갖고 꽃뱅이로 바꿨어요. 이게 우리 집 보물 꽃뱅이입니다. 꽃뱅이로 연간 매출 3억 원. 자연에서 꿈을 캐는 김진석 씨 부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꽃뱅이로 이름을 바꾼 굼벵이. 초가 지붕에서나 보던 꽃뱅이를 1000개의 박스에서 키우고 있다는데, 한 박스에 1kg 정도의 꽃뱅이가 살고 있다고 한다. 꽃뱅이의 상태를 살피던 김진석 씨, 갑자기 꽃뱅이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채 거르기까지 하는데, 꽃뱅이의 집이자 먹이인 톱밥이 떨어지고 꽃뱅이만이 걸러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꽃뱅이만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 밥을 가려주거든. 톱밥을 가려주는 과정에서 분리를 해갖고 크기별대로 또 리빙 상자에 담아요. 분류 작업이 손이 가장 많이 간다는데, 젊은 청년이 묵묵히 일손을 보태고 있다. 네, 아들이에요. 아들은 여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2015년 5월 1일부터 여기 근무하게 됐어요. 평범한 회사원에서 꽃뱅이 사육사가 된 김필기 씨.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꽃뱅이의 매력에 푹 빠져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아직은 초보지만 분류 작업만은 부모님보다 빠르다. 세 가지를 분류해요. 최고 큰 놈은 3령, 그다음에 중간 크기가 2령, 가장 작은 놈은 1령. 알에서 갓 부화한 1령부터 탈피를 한 번 한 2령과 2번 탈피한 3령까지 재빨리 분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번엔 꽃뱅이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분류한다. 언뜻 보면 달콤한 초콜릿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톱밥과 배설물로 만든 번데기방. 이 안에서 3주를 지내면 성충이 나오는. 코콩이라 불리는 번데기방에서 나온 성충의 이름은 흰 점박이 꽃무지. 주로 참나무에 붙어 살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 서식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성충 100개 있죠. 안 됩니다. 여기는 성충이 들어서 얘들은 힘이 좋아서 날아가요. 살짝 내려서 구경하세요. 날갯짓에 바로 뚜껑을 닫는 아내. 이번엔 조심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성충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충이 탈출했다. 어디가 흰 점박이 꽃무지는 작지만 꽤 날쌘 녀석이다. 성충은 교미 후 좁쌀만한 알을 낳았는데, 알에서 부화한 꽃뱅이는 총 2번의 탈피를 거쳐 번데기가 된 후 성충인 흰 점박이 꽃무지가 된다.
알에서 성충까지 완전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탈바꿈은 여러 번 하지만 식용은 딱 3년이 지난 종령 꽃뱅이만을 사용한다는데 초보자들에겐 꽃뱅이가 다른 곤충의 애벌레들과 비슷해 보여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비슷한 놈을 잡으면은 딱 이렇게 땅에다 놔보면 알아요. 그러면 가장 선별하기가 쉬운 방법이 등으로 긴다는 거. 아, 그 이 종만 그러는 거예요? 네. 등으로 기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다. 몸에 비해 머리가 유난히 작고 다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끝나지 않는 분류 작업 벌써 3시간째다. 애들 다 따로 그 장애하고 따로 나와봐. 그럼 거기서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 장애가 나와요. 곤충도 질병이 생기려고 그러는 애들, 좀 부실하고 약한 애들. 여기가 광택이 나고 없고. 건강한 꽃뱅이와는 달리 장애가 있는 꽃뱅이는 색도 모양도 크기도 조금씩 부실해 보인다. 건강한 녀석들만 담은 통엔 꽃뱅이들이 가득하다. 건강함을 자랑하듯 광택은 물론 움직임도 활발하다. 1차 분류 작업이 끝났으니 이젠 꽃뱅이들의 집을 찾아줄 시간. 김필기 씨가 깨끗한 톱밥이 담긴 박스에 꽃뱅이들을 넣어준다. 코쿤 역시 새 보금자리를 찾고 마지막 가장 어린 일령 꽃뱅이까지 톱밥 위에 부어주고 나면 분류 작업은 끝이 난다. 그런데 일령이 담긴 박스를 위로 올리는 김필기 씨. 통 하나의 무게만 15kg이 넘는데 굳이 통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높이는 얼마 안 돼도 제일 위에랑 아래랑 온도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1년짜리는 빨리 크라고 제일 위칸에다가만 놔요, 저희가. 따뜻한 곳에서 성장이 좋기 때문에 아래보다 온도가 높은 위칸에 일령 박스를 놓는다고 한다. 분류 작업이 끝난 후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김진석 씨. 그런데 뚜껑을 열다가 만다. 왜 그러는 것일까? 2, 3일은 열어놓고 한 2, 3일은 닫아놓고 매주 그런 식으로 이제 수분 조절을 해주죠. 꽃뱅이들의 생육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습도. 습도는 60%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비결이 바로 2, 3일마다 뚜껑을 열고 닫는 일이다. 습도만큼 중요한 건 온도. 사계절 내내 2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깨끗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환기 역시 자주 한다고 한다. 소가 그 구제역이 있듯이 얘네들도 질병을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그 곰팡이균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게 곰팡이균이 전염이 되면은 거의 다 폐사를 시켜요. 꽃뱅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김진석 씨. 사실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그의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제 질병 안 걸린 거를 조금 구입을 해서 시험으로 키우는데 욕심에 이제 더 확장을 하려고 다른 데서 한 집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질병 걸린 걸 구매를 한 거예요. 그걸 섞어 놔줬더니 그냥 순식간에 번진 거예요. 일주일 사이로. 그걸 몰랐어요. 몰라갖고 질병에 걸리면은 그냥 만져보는 거야. 자꾸 왜 이게 죽나 하고 만져보고 옆에 걸 또 만지고 그러다가 내가 병을 옮긴 거예요. 4년 전 8,000마리를 전량 폐사시킨 후 끊임없이 꽃뱅이를 연구했다는 김진석 씨. 그의 노력은 상자마다 붙은 종이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70에 플러스 열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요쪽 지금 두 줄인데 자연산하고 제가 사육하는 거하고 섞어놓은 거야. 70마리는 내가 기존에 사육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고 10마리는 자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친 예방을 해줘야 돼 얘네도. 근친 예방은 안 하면은 장애 작아지고 수량 적게 나오고 빨리 폐사하고. 키우기 쉬워 보이지만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꽃뱅이 사육은 관심과 정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 사육장에서 연간 한 3,000kg 정도 생산을 하죠. 연 매출은 3억 정도 올라가요. 그날 오후 쉬지 않고 일하는 부자. 역시 힘쓰는 일은 아들 김필기 씨가 하고 있는데 정체 모를 기계에 자루 속 내용물을 쏟아 붓는다.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
군뱅이 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꽃뱅이의 집이자 밥인 톱밥을 직접 만든다는 김진석 씨. 이 톱밥이 매출 3억 원의 1등 공신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먹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군뱅이 꽃모지들은 그 참나무 성분을 좋아해 갖고 그 참나무 톱밥을 쓰고 있어요. 건강한 꽃뱅이를 위해 질 좋은 참나무 톱밥을 사용한다는 김진석 씨. 그런데 이번에 붓는 재료는 색이 조금 다르다. 요런 쌀기인데 한참 방학을 추수해서 많이 찔 때 그때 이제 요거를 구매를 해갖고 쓰면은 좋아. 아들에게 특제 톱밥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엔 장소까지 이동해서 톱밥에 넣을 재료를 찾는데 발효식품들이 눈에 띈다. 저장고에 있는 천연 발효식품들 대부분이 톱밥의 배합 재료라는데 요거는 양파 발효시킨 효소예요. 이거는 왜요? 아, 요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요? 예. 이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먹어도 좋은 귀한 발효 음식이 더 들어간다는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디 발효시킨 효소. 쉬운 것도 허투루 가르치지 않는 김진석 씨. 이걸 이렇게 섞어. 골고루 섞어봐. 아들 역시 매사 진지하게 배우는데 갖다 놓고 꽃뱅이 먹이 배합은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참나무 톱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은 후 기계를 돌리면 저절로 섞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뽕잎에 영양분이 풍부해 예로부터 가축들의 사료로 쓰이는 깻무까지 들어간다. 얘를 좀 튼튼하고 좀 크게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참나무 톱밥을 비롯해 쌀기와 뽕잎까지 총 13가지의 재료들이 들어간 꽃뱅이 밥. 이것을 연구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한다. 아버님이 이거 선택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처음 선택했을 당시에는 이게 뭐 팔리나 이게 누가 먹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그때 선택이 옳았던 거죠. 처음엔 아버지의 선택에 반신반의 했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가업을 잇는 든든한 후계자가 됐다. 이렇게 뭉쳐봐갖고 이제 뭉쳐지면은 되는 거지. 물에 적당히 물은 들어간 것 같은데. 꽃뱅이 밥을 만들 때도 중요한 건 습도다. 손으로 쥐어서 뭉쳐질 정도가 되면 수분이 60%가 있다는 것. 이것 역시 단연간 경험에서 터득한 김진석 씨만의 지혜다. 밥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시작 단계로 보시면 돼요. 첫 단계. 또 다른 과정이 남았다는 뜻인데 꽃뱅이 밥을 어딘가에 넣는다. 오늘 만든 꽃뱅이 밥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두 사람. 그곳엔 미리 만들어둔 먹이들로 가득한데 무슨 일인지 저장고안이 정체모를 연기들로 가득하다. 내온장치도 없는 저장고에 무슨 일일까? 곤충 먹이는 항상 가스를 100% 제거를 한 뒤에 곤충 먹이를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곤충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는 발효실이에요. 꽃뱅이들이 먹기 전엔 꼭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이곳에서 며칠을 있어야 할까? 5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한 달 넘게 발효된 톱밥은 발효 전의 톱밥에서 조금 더 진해진 색상을 띠며 입자도 더 고와졌다. 그날 오후 부부가 점심도 잊은 채 일에 몰두하고 있다. 아내 최영식 씨가 뭔가를 담아내는데 꽃뱅이와는 전혀 다른 곤충이다. 예, 고소해요. 갈색 거저리. 갈색 거저리의 유충인 고소해 역시 정부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맛이 정말 고소해서 고소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소해를 어떻게 요리해 먹는 것일까? 반찬도 준비하고 음식에도 넣고 뭐 첨가물로도 넣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게요. 그날 오후 고소해를 들고 집으로 간 아내 최영식 씨. 그녀가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데 재료가 조금 전 담아온 곤충 고소해다. 삶는 거예요. 한 2, 3분. 얘들이 익으면 뜨거든요. 꽃뱅이를 키우면서 곤충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최영식 씨. 꽃뱅이 덕에 고소해도 키우게 됐다는데 고소해는 맛도 좋지만 최근 연구 결과 항암과 항침의 기능도 있다고 해서 최영식 씨가 건강을 위해 자주 해먹는 요리이다. 10분 정도. 그러면 조금 볶으면 노랗게 색깔이 바뀌어요. 고소해 볶음은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바삭한 식감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고소의 볶음과 더불어 자주 해먹는다는 된장찌개. 흔한 요리 같지만 여기에 그녀가 만든 가루를 넣으면 조금은 색다른 된장찌개가 만들어진다는데, 제가 30년 전부터 간이 나빠갖고 지금 4, 5년 계속 군뱅이 분말과 된장찌개 이거 넣어갖고 먹고 있어요. 꽃뱅이는 사실 한방에선 약용벌레로 쓰여온 귀한 약재였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선 꽃뱅이의 효능을 약 20가지 소개했는데 특히 간에서 비롯되는 간암이나 간경화, 피로회복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소의 볶음과 꽃뱅이 된장찌개가 완성되자 가족 모두가 밥상에 둘러앉았다. 처음엔 곤충 요리를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맛이 있어서 더 좋아한다는데 아들 역시 일반 음식을 대하듯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최영식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질 못하는데 진짜 이거 금세도 안 먹겠단 말이야.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어렸을 때 메뚜기 맛, 응? 그리고 길 가다 지나 번데기 맛. 더 고소한 게 견과류 냄새가 나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입에 한 번 대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먹을 게 없었던 어린 시절 간식으로 먹었던 곤충이 이젠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가족들의 보양식이 됐다. 오늘 오셔도 돼요.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궁금해서 그러시잖아. 일단 그죠? 식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견학 온다고. 아, 견학이요? 네. 여기 견학도 많이 오나 봐요. 다 견학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고 자기들이 할지 안 할지. 원래 다른 농가에는 이거 개방 안 하니까 우리 집에만 전화해. 군뱅이 키운 집은 절대 사전 이거 안 보여줘. 이것도 기술이라고. 우리가 옛날 너무 힘들게 배워서 우리는 다 개방해요. 다음 날 꽃뱅이 농장을 찾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마다 사육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놓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보통 얼마 정도의 초기 자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10kg가 최소 단위거든요. 기술 전수하고 1kg 2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면 돼요. 거기에다가 톱밥이 한 33포면 한 75만 원 들어요. 다른 귀촌 사업에 비해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고수익이 가능해 최근엔 꽃뱅이 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 귀농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힘도 적게 들면서도 수익이 많아지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도 괜찮고 그 뭐 미래의 먹거리 식량으로서도 뭐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사육을 한번 해보려고. 8년 전만 해도 김진석 씨는 서울에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내 간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횡성에 터를 잡은 것인데 처음엔 인생 2막이 어두웠다고 한다. 한우를 시작했죠. 이제 처음에 귀농을 해갖고. 예. 몇 마리? 이제 처음에는 한 10댐바리, 그게 15마리 정도 이제 소량을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는 한 120도 정도 됐는데, 그 사료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한 1200, 1300씩 월 현찰로 이제 꼬박꼬박 들어가게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결국 사료값이 한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꽃뱅이를 선택, 편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그날 오후 김필길 씨가 출하 준비를 위해 통통한 3년 꽃뱅이를 쏟아낸다. 킬로그램당 가격을 측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를 잰 건 필수. 그런데 1kg의 무게를 잰 꽃뱅이를 들고 최영식 씨가 밖으로 나간다. 어디 가세요? 지금 분말 주문이 들어갔고요. 꽃뱅이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했다는데 과연 분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선 가져온 3년 꽃뱅이를 채 쏟는다.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받침까지 놓는데 꽃뱅이들 위에 얇게 자른 사과를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톱밥을 먹잖아요. 이 톱밥은 군뱅이가 먹지 사람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똥, 뱃속에 있는 똥을 다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꽃뱅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3일간 과일만 먹으면서 몸속 노폐물을 빼낸다는데 과연 3일 후 어떻게 됐을까? 많은 양의 배설물을 쏟아낸 꽃뱅이는 크림색으로 바뀐 모습이었다. 몸속의 톱밥이 완전히 빠지는 과정에서 곤충의 고유한 냄새가 사라진다. 그 다음 프라이팬에 30초간 살짝 볶는데 이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는 과정이다.
볶은 꽃뱅이는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겹치지 않게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온도. 과연 몇 도에서 꽃뱅이를 건조시켜야 할까? 고온으로 하면 타고 영양 손실이 돼요. 평균 저온 온도가 60도거든요. 그래서 60도에 5시간이면 충분해요. 5시간이 흐른 후 꽃뱅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몸속 수분이 날아가면서 색은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크기는 확 준 꽃뱅이. 무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1kg를 건조하면 200g이 나오니까 5분의 1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약 1kg이었던 생꽃뱅이의 무게가 건조 후엔 약 5분의 1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건조된 꽃뱅이는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말의 형태로 만들어준다. 말린 꽃뱅이보다 분말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장기 보관은 물론 곤충의 형태로 먹기 힘든 이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뱅이 눈은 갈리지 않거든요. 그걸 걸러주는 과정이에요. 분수에겐 절대 갈리지 않는다는 꽃뱅이 눈. 마지막은 수작업으로 꽃뱅이의 눈을 거른다는데 까맣게 보이는 작은 알갱이가 바로 꽃뱅이 눈이다. 이 눈은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원하는 이들에게 준다. 이거 살 때 눈 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냐, 그냥 된장찌개였는데. 이어줘야 돼. 한방에선 간에 좋은 약충으로 사용된다는 꽃뱅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까지 풍부해서 보양식으로 좋다는데 환절기 꽃뱅이로 건강을 지켜내는 건 어떨까?